건물 출입구 앞에 배달 기사들이 잠깐씩 멈춰선다. 손에는 같은 모양의 검은 봉투, 그 안에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용기들이 들어있다. 주문은 각각 다르지만 꺼내놓으면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둥근 국물 용기, 납작한 사각 용기,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얇은 뚜껑. 이 조합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듯 반복된다. 이 장면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달 과정을 통과하면서 남은 형태에 가깝다. 음식은 주방에서 완성되지만 소비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 사이를 이동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순간 내용보다 먼저 고려되는 건 흘리지 않는 구조와 빠르게 닫히는 방식이다. 손으로 들고 이동하는 동안 기울어질 수 있고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거치며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정 형태만이 안정적으로 살아남는다. 처음부터 표준이 있었던 건 아니다. 같은 메뉴라도 가게마다 다른 용기를 썼고 뚜껑이 헐거워 국물이 새는 일도 흔했다. 하지만 주문이 늘어나고 배달 시간이 짧아질수록 문제는 더 자주 드러난다. 한 번의 실수는 개인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구조의 문제로 바뀐다. 이때부터는 덜 새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필요해진다. 여기서 용기의 형태는 점점 단순해진다. 복잡한 구조는 닫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만큼 오류가 생길 여지가 늘어난다. 반대로 누구나 같은 방향으로 닫을 수 있고 힘을 일정하게 주면 고정되는 구조는 빠르게 퍼진다. 이런 방식은 특정 가게의 선택이 아니라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편한 형태로 축적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태는 다른 조건에도 맞춰진다. 같은 크기의 용기는 쌓기 쉽고 봉투 안에 넣을 때 공간을 예측할 수 있다. 배달 기사 입장에서는 여러 주문을 동시에 처리할 때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가게 입장에서는 포장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용기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이동과 관리의 흐름을 맞추는 단위로 바뀐다. 공간에 따라 차이도 생긴다. 좁은 주방에서는 빠르게 집어들 수 있는 크기가 유리하고 이동거리가 긴 지역에서는 더 단단하게 밀봉되는 구조가 선호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배달이라는 과정 자체가 비슷한 조건 위에서 반복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배달 용기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가장 덜 문제가 생기는 형태에 가깝다. 수많은 이동과 전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패들이 누적되면서 특정 구조만이 남는다. 다시 건물 앞을 보면 서로 다른 음식들이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메뉴는 바뀌어도 그걸 담는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반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검증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